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 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어항번호 273호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 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 레저와 스포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 요트 학교의 명칭을 거제 해양 레포츠 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거제 요트 학교를 거제 해양 레포츠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일 과목에 관한 이미지 탈피와 다양하고 폭넓은 수요에 능동적인 대체로 일반인들에 대한 시설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과 그리고 가명 구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부패 영향 평가와 구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 615회 조례규칙 심의의 결과 문안 가결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거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규 조문 대미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벨포 2의 사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요트 구객을 피트 단위 변기 포기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끔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벨포 3 개정안은 이용료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규 조문 대비포입니다. 이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6호 해양 레저, 제7호 해양 레포츠와 제8호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와 이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문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조의 2는 제목을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를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로 하고 제2항 중 벨포 1의 이용료 개정에 따라 수강료를 수강료 및 장비 시설 이용료로 하며 제3항 제3호 중 요트 해표를 해양 레저 관련 경기 단체로 제4호 중 선수를 선수와 동호인 단체를 포함하여 수강료 및 장비 시설 이용료 면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조의 4 1항 중 제6호는 수강료 및 시설 장비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거제 항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5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는 해양 레포츠 센터의 기능으로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서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2조의 2는 비탁 시시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3은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한 구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성병력 평가 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해양 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 요트학교 명칭을 거제 해양 레포츠 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조문정 거제 요트학교를 거제 해양 레포츠 센터로 변경하며 해양 레저 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거제 향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근거 마련 및 수탁자의 의무화, 동호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계류장 사용료의 규격 단위 및 요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역과 연안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포츠 활동을 의미하는 해양 레저 스포츠는 종류가 15종 이상으로 요트 학교를 운영 중인 일부 시군에서도 요트만의 한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종합적 의미인 해양 레포츠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류장 사용료 인하 조정과 관련하여 무역항의 경우는 해수부에서 고시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 외에는 항의 특성 및 시설 규모, 타지역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 개정안에서는 상시 사용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 대해 25%에서 33%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특히 33%를 인하하는 10에서 12.2m의 경우 타지역과 규격 기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사된 지역 간 단순 비교에서 중간치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요트학교 명칭 변경 및 계류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증가하는 해양 레포츠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양 관광 도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요트 산업 이제 재정립을 통해서 올 1월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요트 학교를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트 학교라는 명칭이 뭔가 좀 학교라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트 학교 명칭을 변경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받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성과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익 면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료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수익이 나면 기존 있던 인력에서 수익이 작년에 뭐 배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이 좀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강사 또 요즘 또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이런 걸 양 이렇게 요트 학교 명칭을 이제 해양 레포트 센터로 바꿈을 해서 요트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지지 같으면 전문화된 인력도 좀 보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관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하시는 일의 이 강도가 너무 세다. 특히 여름 한철에 하는 일이라 이 무더위에 또 지치고 하니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서 이 요트 학교 활성화, 요트 해양 레포트 센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그제시 해양 관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이게 요트 산업을 해양 레저 산업으로 크게 더 확대시킨 겁니까 이게? 이 랭킹이 한정된 이미지보다는 종합적 이미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게끔 저희들이 랭킹을 요트 산업이 큰 겁니까 아니면 해양 레저 산업이 큰 겁니까? 해양 레저 사업 안에 요트 산업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 명칭은 2009년도 요트 학교를 개설할 때 그때 이미 그때 지어진 이름인데 지금 한 10년 이후에 지금 해양을 이용하는 것이 레저 산업 쪽으로, 레저 스포츠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내에 보니까 명칭들을 많이 바뀌었네요. 장원시도 바꿨고 그리고 고성군 이렇게 그렇게 남해는 아직 안 바꿨고 그 창원하고 고성이 바꿨는데 그러면은 요트 산업보다 더 큰 의미의 해양 레저 산업이면 조례의 명칭부터 요트 산업이 아니라 해양 레저 산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요트 학교를 해양 레포츠 센터, 요트를 해양 레포츠, 또 뭐 우리 거제 향인들한테 20% 감면해 주는 거, 또 계류장 계류비 사용료 조정한 거, 이게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6조의 기능이라든지 7조의 구성 및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요트로 돼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7조의 3항의 2호를 보면 요트 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요트 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요트 산업 관련 협회 이사, 요트 경기 행사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요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요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양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전체적으로 해양 레포츠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 안에 요트라고 하는 그 별도의 그 산업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그 기존 어떤 요트 산업은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포에 요트 계류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면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트 산업도 있어야 되고 해양 레저 산업도 있어야 되는 건데 조례를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든지 어떻게 찔끔 이렇게 합니까? 이 맞지가 않다 이 말이지 앞뒤가. 요트 학교를 센터로 변경하다 보니 우선 저희들이 이부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해양예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개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경의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는 뭐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고 막 급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왜 안 맞냐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요트산업 육성조례인데 그냥 해저 레저만 해양 레포츠 센터로 바꾸는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명칭 몇 개만 이렇게 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조례가 이상해졌다 이 말이에요. 시적으로 저희들 다음에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에 개정은 일단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현재 해양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수익성과 강사 인원을 고려해서 예전에 그 이전의 운영 방식은 주로 세일링 위주에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노클링이나 아니 낚시, 그다음에 수상식 지금 체인 시설 위주로 저희들 많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해양 레포츠,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레포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누, 카약, 스킨스쿠버, 뭐 스노클링, 윈드서핑, 뭐 경정, 요트, 보트, 윈드서핑, 뭐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다 있는데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뭐 전체적인 스포츠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좀 개정하려면 전체적인 걸 다 손을 봐야지 어떻게 그냥 명칭 몇 개만 쩔랑쩔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요트산업육성위원회 이래놓고서나 요트에 관련된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해양 레저라고 할 수 있어요? 해양 레저가 종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거제시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트 산업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요트 학기만 보지 마시고 금포에 이보다 훨씬 10배나 큰 요트 계류장이 있는 요트장을 지금 저희가 1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요트 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양 레저 산업도 제가 볼 때는 명칭도 바꾸고 해서 더 육성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조례 내용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 업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조금 바꿔 놓으니까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정 때는 그런 내용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자기 할 때는 과장님 그 자리에 없잖아요. 이 조례와 연동되어서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해야 될. 아니 정비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으려고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 거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 거제시에 법하고 똑같은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조례를 엉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게 절차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조례 그 심의위원회도 입법률을 거치고 좀 다 했을 거 거쳤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의회에다가 조례를 심의를 맡겼으면 그래도
야 이게 뭐 요토 산업을 훨씬 더 크게 해양 레저 산업으로 바꾸는구나 그런 명칭 하나 또는 그 내용 또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져야지 그냥 명칭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명칭도 명칭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탁자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수탁자는 그 예. 뒤에 문제고 여기에 수탁자 이런 건 없습니다. 수탁자는 우리 시가 결정을 한 것이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수탁자를 바꾼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조례는 예. 조례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슬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어떻게 요트 산업 육성 조례에다가 명칭만 이렇게 본문만 싹 바꾸면은 되냐 이 말이에요. 레저 산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 개정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개정은 지금 개정되어야 지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차후에 하면 되죠. 아니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 춘향식으로 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맞지 않은 건 아니고 예. 이제 전반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일부적인 사항이냐를 본다면은 다소 차이는 좀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뭡니까 조금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탁자가 바뀌고 또 현실에 적응해서 좀 빨리 좀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정을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조례가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의 문제는 많습니다. 명칭 바꾸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라든지 그다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링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험 위주로 좀 바꿔서 하겠다고 야심차게 개발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의를 하면 정의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곳에 명칭만 이렇게 싹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 심사할 때나 우리가 다른 뭐 안건을 심사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할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이거 뭐 집요하게 질문을 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조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딱 피력하고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 최양희 의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양희 의원님 발언 조금 더. 네, 의사 진행 발언은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이니까. 잠깐만요. 일단 질문 듣고 그 다음에 하시죠. 최양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일단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109페이지 보면 제 19조 거기 보면 그 개정안이 그 현행은 선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19조의 2
네. 3항의 4호 예, 예. 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선수, 동호인, 단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단체라 하면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지 요토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대학교 여기 시장 입장하는 소단체거든요. 이게 경기라든지 행사라든지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요 단체에 대한 좀 이게 뭐 별도의 뭐 예를 들면 뭐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요토 관련 단체라 하든지 아니면 수상 레저 관련 단체라 하든지 우리 법률적인 용어는 수상 레저거든요. 구성에 있나? 해양 레포츠에 관한 단체인데 네. 저희들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명확하게 뭐 요토 단체라든지 해양 레포 단체는 조례에서 포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체라면 해양 레포츠에 관한 단체를 지금 현재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 조례는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네. 상위법이 뭡니까? 수상 레저법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례 용어도 사실은 상위 법령에 나오는 용어와 이렇게 일치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단체도 수상 레저 관련 단체라 하든지 예, 예. 이렇게 좀 뭐라 특정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일단. 3호. 3호 해양 레저 관련 경기 단체로, 단체가 네. 바로 여기 4호에 나오는 단체다 이 예, 말씀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견에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대한 다른 대상자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그 세자녀 뭐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자녀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뭐랄까 감면도 네, 네. 건의가 되어진 걸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예, 우리 구칙에 보면은 우리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구정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이번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규칙에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칙에는 우리 계류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예. 거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시행 규칙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 뭐 이런 또 실적도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개정 사항 때는 한번 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행 규칙에는 여기 수정한 그 제한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감면이 지금 가능하다 이 말인 예,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없으십니까? 이인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뭐 이야기는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우리 99페이지 다 보면은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제 향인 감면 규정이 신설됐는데 우리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제 시민들 감면 규정도 혹시 있습니까?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예. 궁금해서 한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에 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추세가 요트 산업이 해양 스포츠 산업으로 레포츠 산업으로 사실은 체계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명칭부터 바람직하게 바뀌는 부분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더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101페이지 보면은 선수 등의 육성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트가 선수용 요트가 있습니까? 거기 요트 학교에. 선수용 요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는 또 이 선수용
예. 선수들을 뭐 육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트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도 바꾸고 명칭부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뭐 선수용 요트도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특히 이제 우리 사고 그 요트 계류장 사고 요트장 아니십니까? 그 안에 그 선수용 요트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양개발공사에 뭐 어떻게 이제 뭐 위탁 계약 합니까?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해서 선수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또 뭐 공간을 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뭐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고 요트. 예, 저희들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해수욕장 일체 장비들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창고를 쓸 뭐 계획인 모양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뭐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또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거기 이 앞에 관리하시는 분도 뭐 위탁 관리하시는 분도 잘 하셨는데 지금도 뭔가 체계적으로 보니까 관리를 해양개발공사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믿고 좀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그 해양항만과 실무부서에서 네네.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조리하는 부분도 해양항만과가 뭐 잘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위탁을 잘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기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의원님. 거제시 요토산업 육성 조례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용은 이제 해양 레포츠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그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로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의에도 보면 제가 왜 다 일일이 안 했냐면 몇 가지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이 조례를 꼼꼼히 봤는데 해양 레포츠 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울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주군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해양 레포츠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담아 가지고 산업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요토산업 육성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해양 레포츠 센터로 이렇게 명칭만 좀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첨가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그 5호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 시행자란 14조부터 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리고 요토산업 육성 이 부분을 그냥 해양 레포츠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성위원회에 그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기능이 있는데 구성과 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요트 관련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요토산업 육성 조례는 그대로 두고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를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또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동호인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트 산업의 동호인 지원이 아니고 이 조례를 보면 해양 레저 산업에 속하는 모든 그 동호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특정한 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니냐 이 검토하는 말이죠. 과정에 금방 정기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재 거제시 요트 산업 육성 조례를 거제시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고 이렇게 검토가 필요는 하다는 것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변경이 또 필요한 명칭이 부분이 바뀌는 것 있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구칙하고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동시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운영에 대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손볼 거를 먼저 개정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에 안 바꾼다 해서 현재 개정도로 바꾸고 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상태로 현행대로 한다면은 운영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제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칙에다 좀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문구만 몇 개 바꿔가지고 될 그런 내용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좀 저희 생각이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내용은 다 좋습니다. 저도 해양 레저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금포에 지금 요트 계류장이 올 12월 달 되면 오픈할 거 아닙니까? 내년 초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7조의 그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별도의 해양 레저 산업으로 가고 대신에 이제 명칭 변경과 또는 뭐 감면 조례 뭐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좀 담아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시장님 결재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칭 바꾸고 이런 건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가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구칙도 지금 현재 우리 개정 조례 안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 중이 곧 공포 조례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같이 공포 시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정할 때 담아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걸 예.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워낙 이제 시급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조례를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예. 이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과장님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네. 맞지 않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정 말하자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트산업 육성조례는 그대로 두고 예, 예. 뭐 차후에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 별도의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이 요트 산업육성 조례 말고 또 해양 산업육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트 산업육성 조례를 해양 레저 산업육성 조례로 이렇게 나중에 제명을 바꾸어서 내용을 보완한다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7조의 구성원이나 이런 것도 싹 바꿉니까? 뭐 손봐야 될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로 해서 그 구성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 손을 예. 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뭐 아까 제명 말고는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레저 산업 분야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 저희 과 의견입니다. 과장님 말씀 따나 예, 예. 뭐 저는 해양 레저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울주군에 그 해양 레포츠 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많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트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에 예, 예.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질의는 좀 마치고 제가 그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어떤 그 뭐 조례나 아니면 뭐 예산 심의나 의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동료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시간 끌기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례를 받고 좀 변경할 부분들은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렸고, 또 지루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척척척 해줬으면 그냥 쉽게 끝날 일을 이런저런 뭐 설명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두 분 토론한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해양 레포트 센터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거잖아요. 예. 맞죠? 전부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요트입니다. 요트. 기구입니다. 기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뭐 단순히 요트를 뭐 해양 레포트를 바꾸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나는 이를 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욕토라는 명칭이 우리가 1991년도에 개교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지금 추세가 해양 레포트 센터로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해양 레포트 센터로 찾아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그 명칭 예. 자체는 예, 바꾼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예.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뭔가 하면은 왜 해양 레포트를 했으면 모든 걸 로트를 빼고 그 레포트를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안에 담긴 거 보면 해양 레포트 센터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트를 지금 그 지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과장님이 그래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 같거든요. 저는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게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게 조례 개정안의 이제 취지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간에 우리 요트 학교가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1월 또 새로운 수탁자가 또 위탁을 맡게 되어지면서 요트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관련 산업들을 함께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요트로 국한되어진 어떤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좀 더 해양 레저 관련 산업 프로그램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명칭을 이제 바꾸어 나가고 또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어쨌든 해양 레저의 확대라든지 변화된 추세 또 기존의 요트 학교의 문제점들을 좀 더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장해 내는데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정안에 이제 개정 취지다 이런 의미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개정안은 좀 뭐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 정기풍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해양 레저에 관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바꿔야 될 내용이 상당합니다. 즉 요트 선수단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없어진 걸 알고 없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트 산업 국한된 것은 해양 레저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정 또는
또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정안의 어떤 취지 이런 속에서 이 내용들은 저는 동의하고요. 이후에 해양 레저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과연 이 요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해양 레저 산업의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제명을 바꿔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양 레저 육성 조례안을 만들 것인지는 좀 더 차후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거친 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태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문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2페이지 보면 20조에 요트 학교를 해양 레포트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 어린이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일이 돼 있는데 이 일반인 대상이 어린이 학생 일반인 세 분류로 돼 있는데 일반인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이렇게 세 분류로 간단하게 한 겁니까? 일반인들 위주로. 말 그대로 일반인을 하면 뭐 우리 일반인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하기 위해서 그 1호가 네.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 조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요트나 레포트가 이렇게 추세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예, 장애인들도 같이 이제 지금 시설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문의를 해봤습니다. 국한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되고 범위를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확대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이제 뭐 의원님들 하시는 발언을 제가 듣고 좀 앉아서 이리저리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는 지금 보니까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 남해, 통영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북의 포항시 하고도 울주군이 보니까 해양 레저 산업 육성 조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기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레포트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또 별도로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이 청의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뭐 추후에 만약에 이 내용이 한 번 더 제명하고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타 지자체의 내용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요트 산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5분 정리할까요? 할까요? 다녀오십시오. 없지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중요 농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국가 중요 농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7월 6일 견내랑 트리테 돌미역 채취업이 국가 중요 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보전과 전성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정진을 통해 농업 및 관광산업 등의 공동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23페이지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단체는 저희 시를 포함해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별도 고시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분담금 500만 원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274호 국가중요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중요 농업유산의 보존 전성과 가치를 조명하고 자치단체 간 우호정진을 통해 농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에 참가하고자 의회의 그 운영규약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협의회는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업유산 소속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우호정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제도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재원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관리해오고 있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최근까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뺄배어업, 남해 죽박염어업, 신안 천일염어업,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 무안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손털어업 등 7개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2020년 7월 6일자로 거제와 통영을 잇는 갯내랑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갯내랑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별도 저촉되지 않으며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어업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보 취득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정기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이 이게 그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러면 농업 쪽은 안 합니까? 농업 쪽은 또 농업 쪽에서 별도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까? 하고 어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정돼 있는 견내랑 돌미역 털리대 채취업 이게 이제 등재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정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동시에 돼 있는데 예. 이걸 왜 동시에 합니까? 따로따로 안 하고? 해역이 견내랑 해역이 통영 해역하고 거제 해역에 같이 복합돼 있다, 같이 그 같은 수역이 있다 보니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인근 예를 들자면은 강양하고 하동이 제첩을 인해 가지고 섬진강 제첩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도 따로 반씩 냅니까? 예, 예. 아니 반씩은 아니고 부담금은 통영 거제 따로 500만 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배 내는 꼴이네요. 그 우리 거제에도 예를 들어서 뭐 능포에 그 보리새우 아니습니까? 예, 예. 예, 그 자비하는 게 아주 독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보리새우를 또 임금님 그 한테 진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거제께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독특한데 예, 예. 그런 것은 중요 농업유산에 포함 안 됩니까? 이거 누가 지정을 요청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저희 시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가지고 요청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전통업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그 생물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어구어법, 어법의 어떤 전통성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리새우라는 어떤 특정한 생물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보리새우 잡는 방법 보셨어요? 보리새우는 지금 이중장망으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보리새우 잡는 게 삼중자망으로 많이 의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자망 자체가 불법하고였기. 그래서 저는 독특하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되나 했더만은 불법 어구네요.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재원이 이제 5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 13조에 보면 그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연회비가 있고요,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 적립금 이자에 돼 있는데
연회비하고 특별회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부금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간에 21개 지자체가 협력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는다?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분 지금 현재 이게 그 안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연도에 별도 저희 시와 통영시를 제외한 18개 단체에서 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조금 기부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다른 어떤 그 또 체계에 의해 가지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또 그 협약서에 만들어 있는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뭐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보시고 잘못됐다면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협의회에 8개 정도 가입해 있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협의회 가입함을 얻는 역할과 기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농업유산행정협의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입을 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결과물들을 내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전인께서도 말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숭어돌이도 참 전통 우리 뭐 유산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이렇게 가입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는 좀 그런 부분까지도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뭐 농업 정책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조금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을 우리가 뭐 수정하고 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기가 좀 곤란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되어진다면은 별도 행정협의회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단체의 어떤 의견을 별도 수렴하는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지만이 또 가능한 걸로 그래. 왜냐하면 네, 뭐 일단 그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심의하는 게 일단 여기는 보니까 조직이 협의회가 있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이런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무협의회에서 뭐 실무적인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협의회는 단체장들의 그 모임이고 보니까 제7조 실무협의회 보면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 의견서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건을 올리는데 실무협의회의 검토 의견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건을 올린다 이 말이고 그러면 그 안건이 회장에게는 7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이 올려지는데 그러면 협의회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이 안건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는 우리 이런 이제 행정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안건을 전달하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심지어 7일 전에 오는데 회장이 7일 전에 받아서 바로 받자마자 바로 뿌리지 않으면 이게 참 최소한 7일 일주일 전에는 그 회원들이 받아봐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10조의 회의 결과, 회의 의결 저는 찬성입니다. 뭐 물론 이제 모든 회의가 저는 찬성으로 이렇게 모아지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좀 뭐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무협의회 구성 자체가 각 지자체에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7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담당 그 시장님이라든지 군수님한테 결제를 다 받아가지고 협의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네. 이의 의결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 정산망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저는 찬성이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의견이 대립됐을 경우에는 서로 조절을 하겠다. 그런 네, 부분들이 충분한 네, 어쨌든 그 핵심이 실무협의회인데 그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냥 제안 간단하게 마치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국가농업유산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습니까? 견내랑 미역 그 트리대 채취업법이 이게 보니까 우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도 이걸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거의 그 3년간 약 15억 정도 국비가 지원 3년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인데 예. 우리가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 추가 예산의 어떤 정액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실겠다는 게 이 협의회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어쨌든 견내랑 미역 채취업법이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꼭 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안 제5조, 제5조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그 사항에 보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 명을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무원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통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예. 아마 이 안 자체를 하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에서 하동군에서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동군이 뭐 협의 회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게 그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뭐 즉시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별도 그 파견 어떤 형식보다는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담금을 가지고 사무국의 일부 뭐 일정 인력을 좀 운영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토론은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중요 농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거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도 부가분에 대하여
교통 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부가분에 한하여 교통 유발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 95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는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근거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21일가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 2 신설입니다.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1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항 부담금 경감 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제7조는 용어 정비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282호 거제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부가분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에 부과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지침을 마련하여 100분의 30 이상 경감 조치를 권고 요청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경감 조치 등에 대한 지침이 내려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 807건, 올해 한 3억 정도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진 거죠. 7월 31일자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주로 부담금을 이제 내는 분들은 이제 시설 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략 평균 계산하면은 한 어느 정도 냅니까? 지금 시설물 우리 내는 게 한 3억 정도 우리가 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830건 됩니다. 예. 예. 그럼 그 나누기를 하면 예. 나오겠습니다. 나누기를 제가 조금 하려다가 여쭤본 거예요. 한 30만 원 평균 되겠습니다. 평균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건을 잡고 30만 하면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평균 그 정도. 지침에 보면 교통 유발 부담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 즉 시설물 소유자가 이제 대부분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교통 부담금을 임차인들이 내야 된다는 건 조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즉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이만큼 30% 경감했으니까 그것을 거제시는 이제 시는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의 뭐 30만 원 정도가 아닌 조금 더 많은 이 내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른 유도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은 또 경감법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거는 또 다른 과에서 뭐 답변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다른 과가 예. 어디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이게 부서가 주무부서가 교통과이고 물론 이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럼 세무과가 되어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장께서 오늘 여기에 조례안에 대한 나름의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한다라면 그 여기에 있는 지침에 따른 유도하는 부분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조금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부서에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까 이게 7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부과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과는 10월달에 나갑니다. 할 예, 예정입니까? 기준일이 7월 31일이고 기준일이 예. 작년 8월 1일부터 예. 올해 7월 31일까지 기준일이고 예. 그리고 부과는 10월달에 합니다. 아, 그럼 아직 부과 그 이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가지는 않았다 그지요? 그럼 부과할 때 이미 30%를 감면해서 맞습니다. 부과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우리가 또 30%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우리가 뭐 도로 이렇게 이제 뭐 집 같은 경우 진출입 사용료도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과를 이렇게 이미 공지를 하더라 해도 감면되니까 내지 말라는 이런 또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한다는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부과가 되었다면 이제 이 인하가 되니까 내지 말라고 저는 안내를 하려고 이제 문자를 좀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10월 달이니까 삭감을 해서 하는 거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노자 의원님께서 임대료 인하를 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독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건물들이 지금 이제 거제도 상황에서 빈점포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곳. 예, 그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차 있는 데는 임대료 인하를 이제 우리가 조금 독려하는 부분이 맞고 빈 곳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인하를 해주면 조금 거제 시민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건물을 듭니다. 사용하지 않고 비가 있으면은 부과를 안 합니까? 신고하면 부과 안 됩니다. 그럼 빈 점포는 아예 부과가 안 되고 맞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게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이나 이런 뭐 이렇게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뭐 한 달이라든지 뭐 올해도 벌써 뭐 한 몇 달째 지금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1년 부과분 중에서 2달을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을 했다. 그럼 2달은 빼고 부과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총 이제 행정부담은 영업한 이렇게 휴업한 기일은 빼고 그럼 예를 들어 2달을 했으면 10달만 부과를 하는데 그 10달 중에서 30%를 감면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 하나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38조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감 조치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 3호에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다가 필요한 경우 여기 해당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제 3호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거죠. 3호.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상 경감도 되고 그 밖에 이거 되고 이렇게 중복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하고 아까 고승희 의원님이 이야기한 거는 2달 이상한 거는 제 1호 해당될 거고 예. 그 외에는 또 이제 3호가 또 해당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금액이 큰 거 있으면 그 큰 걸 게 적용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 지금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조례가 우리 개정 안에 보면 100분의 30을 먼저 경감하잖아요. 부가액에서. 그렇게 하고 경감 비율은 또 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또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별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성농차, 자율부재 자율부재. 운행하면 뭐 예. 10%에서 30%, 10부제하면 10%, 5부제하면 20%, 뭐 2부제하면 50% 돼 있고 뭐 주차장 유료와 통근번 수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자체가. 그런데 30%를 먼저 하고 그게 예. 남은 금액에서 또 여기 별표 10% 5에 따라 20%를 또 해준다. 이제 추가로 30% 그러니까 해준다. 70%에서 예. 또 맞습니다. 이제 예. 10% 경감되고 뭐 30% 예. 경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 육성과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성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 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안번호 287 거제 성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습니다.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 선언 부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거제 성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신설입니다. 9호 가족 단위 관람객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입장료 할인 신설입니다. 2항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6항 입장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거제 성꽃축제 입장료 개정 요금포 개정 아닙니다. 일반 개인은 3,000원, 청소년 어린이는 2,000원. 할인 부분에서 거제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과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 단위 관람객입니다. 일반은 2,000원, 청소년 어린이는 10,000원. 1,000원.
입장료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선꽃축제 입장료 중 도내 가족 단위에 해당되는 관람객을 입장료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 역량 평가 결과 검토입니다. 그제 선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제시된 성별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위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287호 그제 선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인 가족 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 사업 참여 및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고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우리 시민과 동일한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추진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고자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선꽃축제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에서 30개 입장료에 대해 연내 감면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천, 밀양, 진주시 등에서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남도 지정 대표 축제인 거제 선꽃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선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예.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거제 섬꽃축제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세 미만의 자녀라고 돼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예. 예. 그러면 경상남도 조례를 보면 그 아동과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의 나이는 어찌 됩니까? 아동의 나이는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를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는 아동으로 돼 있고 그 정의에 보면 아동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그 제3조의 1호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경상남도 조례하고
저희들 내용하고 좀 다르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이 나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하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만 18세보다는 만 19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를 가지고 지금 예. 우리가 그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경상남도하고는 좀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 상호 이게 좀 내용이 다르면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하느냐 19세 미만으로 하느냐 이게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법률들이 있지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존에 우리가 선거축제 기존 요금표에 보면은 이제 일반 부분에서는 청소년 어린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똑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만 18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하고 사실 지금 경상남도 조례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31군데가 다 그 준용을 해가지고 그 가족 단위 관람객은 이렇게 할인 제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근거를 둔 경상남도 조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정평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이게 경상남도 조례가 우리 거제시 조례보다 강력 단위이다 보니까 더 그 효력상 위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동의 의미를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했고 우리는 청소년 보호법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기준으로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그 우리보다 효력상 위에 있는 그 경남도 조례보다 저희들이 혜택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아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셨죠, 이 부분. 예. 예. 그 법관으로부터 법리를 해석받은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다만 경상남도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방금 이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폭을 넓혔어. 타 지자체도 한번 보셨어요? 타 지자체는 축제에 관해서는 입장 요금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요. 우리 축제에만 지금 입장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축제 부분이고 다른 데는 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 이용이든 뭐 간에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도 있고 또 뭐 축제도 있고 그런데 타 지자체도 좀 보시고 예, 검토를 좀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는 안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는 축제 부분은 입장료를 받는 데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안 보셨네요. 네, 시설이 이제 입장하고 그럼 이제 관람료 같은 건 있어도 축제 부분은 없어서 검토를 안 하셨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선곡 축제 뭐 예정대로 하십니까? 축소 운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판매 행사 전시, 문화 전시, 그다음에 체험 같은 건 안 하고 국화 전시하고 가을꽃 전시 쪽으로 할 거예요. 아, 네. 아이고 준비를 하시는구나. 저 이제 이 거제 섬꽃 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의 섬꽃 축제에 관한 조례이지 이게 무슨 경남의
그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정의에도 우리는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만 19세 미만이라고 이 조례 못을 박아놨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 중에 가족 단위의 할인, 경상남도 도민들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올 경우에만 우리가 좀 할인을 해주는 걸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그 입장료 감면 조례를 이제 근거로 두셨는데, 저는 뭐 이거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별표에 보면 경상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 입장료 감면 조례 제3조 적용 범위, 별표의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하는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은 다음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경남도립미술관, 재승당, 경남수목원, 그 다음에 고문산 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 딱 4곳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선꽃축제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10분의 50을 경감,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경남도에는 작년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도립미술관하고 재성당하고 검은산 네 군데, 예. 생태수목원하고는 9월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경남도에서 시군에 이제 가족 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데를 박을 행기 도에서 제압을 해보니까 13개 시군에 네. 30개소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도조례에 그 별표에 그걸 다 지자체 걸 넣어야 돼요. 경남도에 지금 경남도 다니니까 뭐 사천, 뭐 하동, 통영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이제 거제 선꽃축제가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으로 이 도조례를 근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조례에 거제시 거제 선꽃축제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공문 내려온 거 보면은 할인 가능 시설 해갖고 우리 거제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제 선꽃축제하고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씁니까? 그러면 이 도조례도 이 별표에 분명히 그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도에서 알아서 할 몫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는 자연휴양림과 거제 선꽃축제는 경남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한테는 지금 별표와 같이 할인을 해주겠다 이 말인 거죠. 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별표를 보면 개정안과 현행을 보면 개정안에는 가족 단위의 거제 시민이든 경남도민이든 달라진 건 뭐냐면 30명 이상 단체 할인은 없다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중복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아, 단체 할인을 없애고 그러면 가족 단위는 단체로 오나 가족 한 개개인 단위별로 오나 이거는 할인 없이 일반은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상남도에 주소를 준 가족 개념은 아동이 경상남도에 주소를 줬거나 아니면 부모나 조부모, 애조모 부모가 경상남도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소를 준 사람이면은 네네. 가족 전체가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상남도나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가족을 동반해야 올시. 아동을 동반해야 올시. 그러면 오면 그 사람 가족 중에 한 명이 경남이나 거제 시민이 아니더라도 다 할인 적용을 본다는. 한 명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아동이 경상남도에 거주를 하든지 부모나 조부모나 애조모부가 경상남도에 거주를 하든지 경상남도나 거제 거주를 하면 같이 온 가족들은 다 할인을 본다는 거죠. 네, 일단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도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시군에 권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판단해 보니까 농업육적가에서 하고 있는 선곡 축제, 그 다음에 녹지가에서 가려고 하는 자연휴양림, 뭐 이 두 개, 그러니까 뭐 관광개발공고에서 운영 중인데 이 두 개를 지금 감면하려고 지금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시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 두 개 시설 정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시고 지금 농업육성과에서 선거 축제 감면 조례를 지금 이제 개정안을 내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섬꽃 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